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불편하고도 먼 사이인 시누이. 그런 시누이가 하나도 아니고 8이라면 게다가 그 8 시누이가 전부 무당이라면 어떨까요? 꼭 세상에 이런 일이 같죠? 흔치 않은 일이지만 전부 제 이야기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8 시누이와는 별개로 전 기독교 학과 출신이랍니다. 참 우습게도 8 시누이를 거느리는 남편도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이었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때 당시 저희 과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 해에 어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인 유일한 남자 동기였죠. 그렇지만 워낙 누나들과 오래간 지내와서 그랬던 건지 남편은 여자 동기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 없이 꼭 여자처럼 잘 어울려 다니곤 했어요. 속도 깊고 공감도 잘해주고 말도 워낙 잘해서 동기들 중에 남편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했고요. 단번에 만나게 되진 않았고 남편이 군대 다녀와서 저와 같은 수업을 자주 듣게 되면서 가까워졌죠. 전 중간에 유학을 2년간 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남편 군대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학년이 같았습니다. 계속 붙어 다니다 보니 더욱 가까워지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까지 와버렸어요. 저만 말이죠. 남편은 가족 이야기도 잘 꺼내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려면 여자든 남자든 한쪽이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길래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무슨 일 하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냐면서 노골적으로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아예 저의 정을 떼버리려 그런 건지 부모님은 그냥 백반집 하시고 누나가 8명 있어. 내가 막내. 확실히 충격 요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8명의 시누이, 누가 2팔 벌려 환호할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자 거기에 덧붙여서는 누나들이 엄청나게 무섭다, 말도 못한다, 기도 엄청 세고 누나들한테 말 한마디 되들어본 적이 없다 라면서 두려운 존재인 듯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냐고 말끝을 흐렸는데 생각해보니 그 시누이들이랑 다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남편에게 껌딱지처럼 붙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가까이 있을 때마다 은은하게 나는 향냄새와 한 번씩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향수 냄새인 줄 알았는데 분명 향내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있었나? 문상 다녀왔나? 하고 물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런 곳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거슬리던 방울소리가 궁금해서 장난치면서 가방을 뒤적였는데 무슨 작은 방울 2알과 팥 알이 잔뜩 들은 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퇴마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런 것들 다 뭐냐고 물으니 누나들이 모르고 넣어둔 것 같다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아니, 어떤 누나가 남동생 가방에 팥이랑 방울을 넣어두나요? 기가 차서 이유를 물으니 누나들이 내가 요즘 기운이 안 좋대.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넣어두면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넣어둔 거야. 내가 몰래 빼놨는데 또 넣어놨네 정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여기 기독교학과고 우리 기독교학과생이야. 이런 거 다 미신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는지 그저 파달과 방울을 다시 챙겨 넣으면서 갖은 짜증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태어난 날이랑 시간이랑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누나들이 알려달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궁합이라도 보시려나 싶어서
이때다 하고 넙죽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궁합을 본 게 아니었는지 그 뒤로 남편은 절 더 멀리 했어요. 원래 수업 들을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일부러 멀찍한 데 떨어져서 앉거나 밥도 같이 안 먹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 다니길래 잡아채서 물었습니다. 왜 자꾸 피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조건 300일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큰일 난다면서 말이죠. 그 말만을 하고는 저와 같이 듣는 수업까지도 다 바꿔서는 정말 없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말이 기독교 학과지 무슨 미신맹신하는 애인가 싶어서 저도 슬슬 지쳐가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 되려고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안 보니까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먼발치 서보고 편지도 몰래 보내고 쪽지도 보내고 가방에 간식도 넣어놓고 가고 그랬어요. 무슨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친구들 말로는 밀당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누가 밀당을 밀당 하나요? 거의 내치다시피 그랬는걸요. 그렇게 지내다가 혼자 지내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친구가 다른 학교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미팅 장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나가야겠다 하고 서두르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과 똑같은 향이 나는 여자가 휙 지나갔고 제가 그 향을 느낄 때쯤 그 여자도 절 바로 바라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 여자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우리 미니 알아요? 80년생 12시 태생 김은진 씨죠? 그리곤 바로 제 태어난 날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굉장히 예쁜 얼굴이었는데 조금 무서운 듯한 인상이었어요. 뭐랄까, 예쁜데 다가가기 너무 차가운 인상이라서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사람이요. 남편의 누나, 저의 시누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바로 위 8번째 누나요. 저에게 자주 본 사람처럼 다정하게 대하셨지만 이상한 거리감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그러자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이 꼭 제가 도망 못 가도록 붙잡는 것처럼 어깨를 감싸고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꼭 뭐에 홀린 것처럼 약속도 새카맣게 잊고 신우를 따라갔어요. 아무 카페에나 들어가서 앉았는데 제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듯이 따뜻한 율무차를 주문해 주셨어요. 제가 카페인이 들어간 걸 마시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못 마시거든요. 그것도 신기했고 제게 신우는 대뜸 지금 가려는 길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마련해준 미팅을 가게 되면 남편과는 영영 남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웃하니 5일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기시고는 먼저 나가셨어요. 도대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소개팅에 많이 늦어버리기도 했고 신우가 카페에서 나서자마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영영 그 자리에 가질 못했습니다. 소개팅을 제안했던 친구가 애초부터 저를 위한 자리였다며 상대방이 절 눈여겨보고 있었고 꼭 만나기를 바랬는데 제가 연락도 없이 바람을 맞히는 바람에 잔뜩 풀이 죽었고 너무 튕긴다면서 파토났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생각하는 게 그때 그 자리에 가다면 정말 그 사람과 연이 닿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영부영 5일이 더 지나간지도 모른 채 여느 날처럼 집 밖으로 나서는데 아침부터 남편이 저희 집 문 앞으로 왔어요. 약속도 없이 그저 오랜만에 만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나 저를 밀더니 당기다 못해 확 안더군요. 당황스러우면서도 어찌나 좋던지 그렇게 안긴 채로 오늘 하루가 끝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신우를 만났던 기억이 떠올라 남편에게 바로 전했습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우연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누나가 작정하고 만나러 간 거야. 꼭 만나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변곡점인 날이나라 뭐라나. 그래서 내가 학교에 있을 거라고 했어. 알고 보니 막내 신우는 절 만나러 온 거였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서둘렀다면 못 마주칠 뻔했지만 그런 게 우연인 건지 운명이었던 건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신우들이 저의 사주가 참 좋다고 했다면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막내 신우가 날 정말 좋게 봤구나. 내가 그때 실수한 건 없었나 하고 되뇌어 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잘 보인 것도 없었는데 신기했어요. 이때부터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남편도 이전과는 달리 저에게 더 다정하게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지내다가 취업 확정이 되면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에게 특이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언급하기도 애매하기는 한데 대학생 신부님에도 늘 지갑에 현금이 두둑했어요. 10여 년 전이긴 했지만 그때도 거의 카드 사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남편이 계산할 때마다 지갑을 보면 10,000원권이 지갑이 안 닫힐 정도로 50만 원 이상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뭘 구매해야 하는 건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건지 연유를 물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그저 누나들이 채워준 돈인데 쓰지 않고 넣어만 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올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안 생긴다면서 말이죠. 말 그대로 지갑 안에 돈을 채워만 두고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금기 같은 거였죠. 세상에 뭐 그런 금기가 다 있을까 싶어서 장난친답시고 남편 지갑에서 10,000원을 몰래 꺼내어 빵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돈이 없어서 지갑에서 10,000원만 빼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벌개지더니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래? 큰 누나가 그랬어. 한 푼이라도 쓰면 나한테 나쁜 여자가 붙고 당신 놓치고 당신 놓치면 내 팔자의 결혼은 영영 없다고 했어. 여자 복 없는 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펄쩍 뛰길래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는 제 지갑에서 급히 10,000원을 꺼내서 채워주었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자기가 이렇게나 징크스 같은 거 따지는 사람인진 몰랐네. 돈 쓴다고 복 나가는 게 어딨어. 돈을 써야 복이 오는 거지. 나 참. 마지못해 대꾸를 해주고는 아이처럼 떼를 쓰는 남편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남편은 저희 친정과 상견례를 할 때까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집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인자한 인상의 시부모님 2분과 강렬한 기세의 시누이 8명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순하게 생긴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모두들 큰 키에 강한 눈빛, 강렬한 인상, 남편에게 가끔 느껴지던 향내가 진동을 했고 눈을 마주치기도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안면이 있는 막내 신우만 흘끔흘끔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저희 친정 엄마께서 제게 귓속말로 야야, 너희 신우들 눈빛 봐라. 예사롭지가 않은데? 무슨 전쟁 나온 사람들 같잖아. 난 기빨릴 것 같다. 뭐 하시는 분들이래? 그러게. 그런 건 아직 못 물어봤는데. 나도 좀 무서워, 엄마. 저와 친정 식구들은 잔뜩 기가 죽은 상태로 시부모님만 바라보면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상견례 끝나니까 시부모님 쪽으로만 고개를 내내 돌리고 있어서 저와 친정 식구들 모두 오른쪽 뒷목이 엄청 결릴 지경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우 파리는 강력했습니다. 막 자리를 마무리 지으려는데 친정 엄마가 용기 내서 물으셨어요. 시누이들 무슨 일 하시는지 말이죠. 그랬더니 여태껏 인자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던 시부모님께서 당황하시더니 자매 8 모두가 토속신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전공이 종교 공부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저 전통신앙이나 불교 쪽인 건가 했죠. 절대 그게 무당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남편과 단둘이만 남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다시 말해주는 건데, 우리 누나들 전부 무당이야. 팔선녀 무당으로 좀 유명해. 그렇다고 막 작두 타고 그런 거는 안 해. 무서운 건 안 해. 그냥 우리랑 공부하는 신이 다를 뿐이야. 누나들 정말 착해. 전 태어나서 여태껏 점을 본 적도 없으며 그 흔한 타로점이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흔히 매체에서 방울 들고 뛰고 부채 펄럭이면서 반말로 말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 그게 제가 정의하는 무당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8명이나 되는 것도 처음에 불편했는데 그런 8명의 신우이가 전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무당이라니요. 그게 가능하답니까? 전 그저 얼떨떨한 얼굴로 멍하니 있는데 남편은 민망했는지 계속해서 신우이들 변호를 하더라고요. 신우들도 처음으로 그쪽 길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서 몸이 막 아프기도 했고 거부할 수 없는 신의 지시라고 따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전 그 말이 더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신내림이라니. 그럼 신우들이 신의 빙의라도 됐다는 건지 더 무서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동도 없으니 마지막으로 남편이 꺼낸 카드는 신우들이랑 자주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가족 모임도 자주 있지는 않아서 애써 만날 일도 없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와 남편의 앞일에 신우이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아직 식을 올린 상태는 아니니 시간을 좀 달라고만 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니 저도 심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리곤 친정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말씀드려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점점 친정에서 상견례 한 지도 꽤 됐는데 식 날짜 안 잡냐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신우들이랑 자주만 안 보면 되지 내 앞에서 구슬하겠어, 퇴마를 하겠어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는 식 날짜를 잡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결혼하고 시댁이나 신우이들 집과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집을 구하기로 했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별일 없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신우이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고요. 식을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그 어떤 연락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레스를 고르거나 식장을 정할 때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신우들이 뭐라 한 것 같더라고요. 벌써 여기서부터 신우이 시집살이인 건가 싶었죠. 그런데 시집살이가 무색하리만큼 신우들이 정해준 것들이 결국엔 다 옳았어요. 처음에 정했던 식장이 건물 문제로 폐쇄가 돼버리기도 하고 제가 고집했던 웨딩드레스 샵이 불이 나기도 했어요. 참 별일이다 싶었는데 바꾼 샵이나 식장 덕에 별탈 없이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전 물이나 바닷가를 참 좋아해서 하와이나 오키나와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신우들이 물은 절대 안 된다고 남편에게 못을 박아놔서 아무도 신혼여행지로 삼지 않는 홍콩을 갔습니다. 물 구경은 하나도 못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신혼여행지로 삼았던 제주도가 신혼여행 기간 내내 비가 심하게 와서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이것 또한 신우 덕에 온전히 신혼여행을 잘 보냈습니다. 이래서 여자 말, 누나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들 하는 건가 싶었죠.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 신우들이 몇 번씩 보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했어요. 완전 티나게 말이죠. 밥 한 번 먹어야 하지 않겠니? 만나서 차나 한잔 하자 하셨는데 그때마다 연락을 무시하거나 일이 바쁘다, 어디가 아프다 라고 했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 점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신우이들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한 거 들켰나 하고는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누나가 당신 차 조심하라던데 간밤에 안 좋은 꿈을 꿨다나 뭐라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차 잘 보고 당신은 조금해서 잘 안 보이니까 더 조심해야 돼. 알았지?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런 걱정들을 하시나 했어요. 누구나 외출할 때 차 조심하고 라는 말 많이 하니까 그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듣고 이튿날 멀쩡하게 서 있던 차가 차량 이상으로 급발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 혼자만 그 차에 치였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치는 그 순간에도 신우이들 말이 번쩍하고 스치는 거 있죠. 진짜 신우들이 신기가 있는 건가 하고 더 무서워졌어요. 참 특이한 조합이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기독교 신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만나 뵙기도 하고 같이 종교 말씀 공유하고 그러는데 신우들이 무당이니 시부모님들이나 저나 남편은 은근히 신우들 이야기를 안 꺼내요. 싫어서라기보다는 할 말이 없어서요. 그냥 단순히 시부모님 뵈러 시댁에 가보고 싶어도 둘째, 셋째 신우가 같이 살고 있는 바람에 일부러라도 안 가요. 그래서 그저 죄송할 따름이죠. 교회에서 한 번씩 뵐 때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합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은근 눈치를 채신 건지 집에 왜 안 와보는지 묻지도 않으세요. 그래도 결혼하고 시댁에 단 한 번도 안 가봐서 큰 맘 먹고 방문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들이 낮에는 점집에 있어서 집에 없을 거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찾아갔죠. 그런데 꼭 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떡하니 앉아서는 절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시댁에 들어서면서 막 경기 일으키면서 놀랬어요. 호랑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들고 왔던 과일들도 다 떨구고 볼썽사납게 말이에요. 저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신우들은 태연하게 제가 떨군 과일들을 주워 담아주면서 제게 잘 왔다고 환대해 주었어요. 전 어색해하면서도 거리를 두면서 눈치를 봤죠. 신우들은 과일을 깎아주면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꼭 겁에 질린 저를 달래주는 듯이 말이죠. 있잖아. 우리는 그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스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민희도 선택받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적어도 우리 민희는 이 길로 안 갔으면 싶어서 우리가 온몸으로 막았지. 다른 신을 믿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운동 좋아하는 애를 꾸역꾸역 신학과로 보내게 됐어. 거기 가서 올케를 만나기도 했고 민희를 지키려고 8째가 2명의 신을 모시고 있어. 그 정도야 우리가 막내를 생각하는 게. 올케가 우릴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것까진 좋아.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너무 싫어하지는 말아줘. 나도 그렇고 우리 자매들 모두 올케랑 민희가 만나길 바래왔던 사람이니까. 알았지? 제가 너무 온몸으로 티를 냈는지 신우이들이 대놓고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무당의 길로 갈 뻔했는데 신우들이 막아주었다니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말이죠. 전 거의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한참을 듣다가 시부모님이 들어오시고서야 굳어버린 저린 다리를 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오늘 들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죠. 남편 또한 그런 신우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들한테 잘해야 한다고는 안 할게. 그런데 적어도 좋은 사람들인 건 맞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생긴 건 그렇게들 생겼어도 엄청들 여려. 동물농장 보면서 우는 누나들이야, 그 누나들이. 아, 그리고 누나들 덕에 당신이 내 눈에 확 들어온 것도 있어. 당신 눈 옆에 점 있잖아. 누나가 대학 가서 눈에 점 있는 여자 만나면 꼭 잡으라 그러더라. 남편의 마지막 말은 좀 신기했어요. 생각해보니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친해지려고 제게 처음 꺼냈던 말이 눈에 점이 있네? 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말 걸고 친해졌던 것 같긴 해요. 게다가 남편이 제 사주를 가져간 후에 그 8 신우들이 모두 확인을 했답니다. 저와 남편이 정말 맞는 짝인지 말이에요.
알아보니 남편과 저의 사주는 생을 10번을 돌아도 다시 만나기 힘든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이 만나기 어려운 사주인데 잘 만나서 인연이 되면 정말 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액땜으로 돈을 둘 나이수만큼 채워서 1년간 지녀야 하고 중간에 300일간의 거리를 두어도 다시 만날 수 있게끔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고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나 돈을 많이 들고 다니고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만큼 저와 헤어지기 싫었다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루고 싶어지면 괜히 시답잖은 말들도 다 맹신하고 그러잖아요. 그 일환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의 말까지 듣고 나니 신우들이 제 은인 같았습니다. 조심하라고 일러준 것들로 제가 곤란한 일들을 방어하기도 했고 말을 듣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나름 신경 쓰여서 조심은 한 덕에 덜 다치기는 했으니까 말이에요. 전 그런 신우들에 대한 오해를 씻었으니 보은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궁리를 하다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요리뿐이라 그나마 제일 잘하는 김치를 담가주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배추도 80포기나 사서는 신우들 수에 맞춰서 10포기씩 줘야겠다고 호기롭게 일을 벌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리 말하지 말라고 몰래 해서 갖다 드릴 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신기가 있는 분들이라 그런 건지 제가 김장을 해야겠다는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상하게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별일 없냐면서 말입니다. 꿈에서 제가 나왔는데 피바다였다고 어딜 가나 꼭 몸조심하고 초행길은 가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라면서 말이죠. 김장을 마음먹은 게 일주일간 연차를 내기도 했고 휴가 기간이랑 겹쳐서 밖에 외출할 일이 없으니 신우의 걱정에 진짜 집에서 김치나 담가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다진 양념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넣고 믹서기를 돌리려는데 그날따라 왜 이리도 뻑뻑한지 버튼을 눌러도 안 되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길래 콘센트도 다른 데 꽂아보기도 하고 내용물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정상 작동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배추에 다대기를 발라야 하는데 온 사방에 다대기를 다 쳐발라서 집안이 온통 핏빛이었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하얀색 벽지였는데 다대기 피칠갑을 하고 제 온몸에도 튀고 학살 현장이나 다름없었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나 따가운 눈을 겨우 뜨는데 눈앞에 남편이 절 보고 있더라고요. 안심이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이죠. 누나들이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오늘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감이 안 좋다고 집에 빨리 가보라길래 막 뛰어왔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네. 10년 감수했네. 큰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집안 꼴이 난리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되려 안심을 하더라고요. 안 다친 거면 된 거라면서 청소 업체를 부르고 저는 연차와 휴가 기간 내내 벽지를 발라야 했어요. 어찌 되었건 신우들의 예견은 맞아 떨어진 거죠. 꿈에서 제가 자꾸 피칠갑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니 하고 많은 일 중 그게 믹서기에 터져서 김치 다대기 뒤집어 쓴 거였다니요. 본의 아니게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처음 계획한 대로 김장은 무사히 끝냈고 신우들에게 한 통씩 김치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김치를 드릴 때마다 덕담 한마디씩을 복채 없이도 주시더라고요. 옳게 이번에는 돈 거래 조심해야 한다. 사업하면 안 된다. 사고수가 많이 깨어있으니까 외출을 삼가해. 등등 말이에요. 늘 해주시는 말씀이신지라 이번에는 가볍게 듣지 않고 명심했죠. 그렇게 든든한 시누이들의 지침들 하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점이나 운세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제 사정을 모른 채로 타로점을 보러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뭐랄까요? 집에 옷이 많이 쌓여 있는데 옷을 사는 기분? 아니면 집에 한식 대가가 8명이나 있는데 백반집에 간 기분이랄까요?
여하튼 오랜만에 만난 친구 소원도 들어줄 겸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펼치고 친구의 이런저런 소원이나 점들을 봐주시는데 자꾸만 타로점을 봐주시는 분이 제 눈치를 흘끔흘끔 보시는 거예요. 점 같은 거 절대 안 믿는 저지만 괜히 속내를 보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괜히 의식이 되더라고요. 친구 점을 다 본 후에 친구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내면서 제 운세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꼭 기다렸다는 듯이 타로점 봐주시는 분께서 빨리 카드를 고르라고 재촉하시는데 진짜 아무 카드나 막 꺼냈어요. 이런 거 봐봤자 그저 비슷비슷한 말들을 조리 있게 늘어놓을 뿐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꺼내든 5장의 카드들을 하나씩 말해주는데 다른 카드들은 별말 아니었지만 유독 마지막 꺼내든 카드 풀이가 꽤나 신기했습니다. 언니는 방패를 8개나 가지고 있네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소신? 보호자 같은 건데 언니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들이 거의 하객진 수준이에요. 창이나 칼이 들어오려고 해야 들어올 수가 없어. 굉장히 대단한 백이 있으신가 봐요. 저를 보호해주고 있는 방패가 8개나 되고 그 방패들이 빈틈없이 막아주고 있어서 앞으로 저는 탄탄대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게 보호해준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시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래서들 점들을 보는구나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돌아다니는 내내 타로점 이야기가 맴돌아 입이 근질거려서 그 점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아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신우들이 다 점 보는 일 하고 계셔.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건 시댁 직업까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점 보러 나온 김에 생각이 나서. 네가 들어도 신기하지? 와, 대박. 너 왜 그걸 이제 말해? 안 그럼 너네 신혼회로 갔을 거 아니야. 지인 할인 그런 건 없냐? 와, 좋겠다. 내 주변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넌 어쩜 8명이나 있어? 그게 가능하냐? 이 부러운 년. 전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역시 신기해하기보다는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꼭 시누이네 점집 가보자면서 한참을 졸라댔습니다.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시누이들의 점집에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기도 했고 또 굳이 가보기도 뭐했고 말이에요. 가면 뭐 하나요? 서로 마주보고 점을 봐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친구와 헤어지고 안부라도 여쭐 겸 친구를 만났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막내 시누이의 점집으로 향했어요. 그나마 시누이들 중에 가장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남편과 엮어준 고마운 시누이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얼굴이나 비추자는 생각에 미리 연락은 못 드리고 방문했어요. 그런데 한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문 앞에 몇 분이 서 계시는데 저보고 들어가지 말고 줄 서라더라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잘못 왔나 싶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리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져서 겨우 뵐 수 있었습니다. 막내 신우는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려운 걸 했냐면서 말이죠. 올케 이런데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왔어? 혹시 무슨 일 있어? 동생이 속 썩여? 아니에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나 뵈려고 들렸어요.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온 건 아니에요? 괜한 걱정 말라면서 어서와 앉으라고 두툼한 비단 방석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막내 신우는 무당이 되기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방황을 길게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잡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도와줄 수만 있으면 외국으로라도 도망치게 해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의지가 많이 되는 동생이라고 남편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갑자기 점집에 왔으니 점 한번 쳐보겠다고 장난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친구 때문에 좀 전에 타로점을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점집에서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대화도 더 나눌 겸 점을 봐주셨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점을 쳐주시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얼굴빛이 안 좋아지시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집안 어른을 더 면밀히 살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눈을 가늘게 뜨시면서 방금 전 웃는 얼굴과는 180도 다른 표정으로 매우 단호하면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윗대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 연락도 자주 드리고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 몇 번씩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며칠 뒤에 막내 신우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주 가지 않는 친정에 반찬 핑계로 들렸어요. 그날은 갑자기 텔레비전에 더덕무침이 나오는데 친정 엄마가 한 번씩 더덕무침을 만나게 해서 보내주셔서 딱 떠오른 김에 저거나 받으러 가야겠다 하고 가게 된 거였거든요. 집에 계실 시간인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돼서 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서는데 친정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후다닥 달려가면서 119에 전화하고 엄마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축 늘어진 친정 엄마가 미동이 전혀 없고 몸은 차고 미쳐버리는 것 같았죠. 다행히도 구급대원분들이 정말 빨리 와주셔서 황급히 친정 엄마를 모셨고 빠르게 의식을 찾으셨어요. 뇌졸중이라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 구급대원분들도 천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전 가슴을 쓸어내렸고 급하게 달려온 친정 아버지는 제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도 자주 연락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가던 친정이긴 했지만 그날 그 시간 그리고 때마침 텔레비전에 나왔던 더덕무침, 결정적으로 신우가 몇 번씩 강한 어조로 말해주던 말까지 그것들 중 단 하나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몇 번씩 생각해보곤 합니다. 특히나 제게 엄하게 말해줬던 막내 신우덕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의 빈틈없는 8개의 방패 중 마지막 8번째 방패, 그 덕에 친정 엄마를 살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당, 미신, 점괘 이런 것들이 모두 답을 알려주고 해답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요. 돈을 주고 미래에 대한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꼭 무당이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된 시누이들의 관심과 염려가 저의 방패가 되어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